저는 과거의 유시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지금 어떤 액션을 하느냐. 제가 네. 김어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일보에 대해서 지금 전파사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네. 몇 년 전에 한국일보가 뭐가 하냐? 지금 이슈 전파사가 이게 지금 끝내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민간이라고 하는 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아, 네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네. 말씀하십시오. 저에 대해서 그 이재명 그 지사, 이재명 그 대통령이 이전에 네. 경기지사하고 이런 대표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수사가 시작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치 검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24년도에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는 대표였는데 이분이 네. 검찰에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도 네. 내가 4번이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걸로 기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딱 그냥 어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네. 해석은 늘 사후적으로 있는 정보를 조각을 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이제 홍사훈 쇼에서 이제 문제 삼은 이제 선생님이 다른 방송에서 네. 언급을 했다고 한 그러니까 구경의 정치 네, 상고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출연자들이 굉장히 이제 반발하면서 이거 명백한 허위고 왜곡이다. 그 최강 전 의원은 거짓이고 헛소리다. 이거를 해석의 영역이라고 변명을 하는 거 참 기가 막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에 대한 선생님 얘기입니다. 맞아요. 홍사훈 쇼에서 근데 그 캡처해가지고 딱 올리는 건 저희 정확한 워딩이 아니에요. 네네.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사후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하게 어떤 그 검찰 수사 같은 것들을 받았는데 네.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게 많았다. 본인이 나와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그런 거에 대한 기사는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검찰의 이런 어떤 그런 수사 같은 것들을 그것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그다음에 대통령 그런 수준에서나 이런 어떤 검찰이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형태의 수사에 대해서 이게 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합리적 질문과 의심을 그냥 한 거예요. 제가. 그 맥락 속에서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냥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제가 거기에서 승인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긴 했어요. 그러나 그건 저는 사실을 단정해서 쓴 게 아니고 해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 뭔가 다투려고 하면은 법에 걸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해석이 될 수 있고 어느 것이 사실 판단 영역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것을 한국 정치 안에서 제가 한번 다퉈보고 싶어요. 만약에 저를 한번 그거 하려고 하면.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조국 대표에 대한 것들을 한정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건 아니면 민정수석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단정적으로 승인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법리적으로 다퉈보려고 하면 다퉈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는 그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네. 자, 왜냐하면 제가 낙인을 찍었기 네, 때문에. 홍사훈 쇼에서 이제 딱 그 인용한 대목 아까 제가 소개한 그렇게 이제 인용을 했거든요. 그걸 인용을 했는데 인용을 하자마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를 완전히 악질적인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뉴스공장 채널이 구독자가 많잖아요. 동시접촉자 수가 몇십만 되는데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자 바로 그것을 공당의 대표라고 하는 조국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사진까지 딱 해가지고 지명 수배하듯이 이런 자가 허위적인 사실을 좀 공표하고 있고 망상과 이런 어떤 걸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쓰셨어요. 일단 저는 그 김어준 채널 같은 수준 그대로 쓰셨다 하더라도 조국 대표는 공당의 대표잖아요. 네. 그 대표가 하는 것과 밑에 있는 구성원, 우리가 회사에 있을 때 밑에 있는 구성원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그 회사의 회장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방식의 이런 액션을 취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리더의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구교영의 정치비상구에서 그 얘기가 나왔으면 그걸 한번 쭉 보고 그렇죠.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제 축약하고 이제 선생님의 말씀은 그걸 축약해서 그리고 왜곡 네, 그렇죠. 했다고 그리고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문제 때 보면 삼으면, 네. 우리가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아까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의 어떤 그런 절차도 없이 본인이 불과 며칠 전에 찾아가가지고 백낙천 선생과 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을 놓고서 무슨 똑같이 인식이 똑같더라고. 이 사람은 무슨 뭐 아주 괴상한 사람인 것처럼 저걸 하면서 그리고 설령 제가 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법원에 불려가도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초상권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법학자라며 서울대 법대 교수라며 이렇게 많이 보는 그런 거 안에서 어떤 것만 인용하는 것하고 사람의 사진을 거기다 노출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날부터 이틀 전부터 저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저는 이런 게 말하자면은 그냥 집단 이지매 같은 거 비슷한 것이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약간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신변의 위협 같은 걸 느꼈어요. 이틀, 3일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테러. 네, 그 테러라고 하는 게 윤석열이 직접 그것을 뭐 사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도 그 사람을 악마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죽어도 되는 사람이야. 누군가를 거기다가 해코지를 하더라도 우린 그걸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컬처를 만드는 거잖아. 이게 민주주의 정당의 지금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정당에서 할 짓입니까? 공당의 대표가? 저는 이 조국 대표가 지금 한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저도 네. 오면서 지금 많은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도 저의 어떤 이런 어떤 가치의 지향이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대하는 마음의 연대를 하는 그런 어떤 저의 역사 속에서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황성현 선생님 같은 분도 네. 만나자 이러는 것이고 창비 그룹 같은 데도 그런 데고 뭐 제가 무슨 총칼 들고 있는 그런 식의 무슨 검찰 집단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하고 친한 건 아니지만 네. 가치의 연대를 하는 그런 정말 저야말로 가치의 연대를 하는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떤 가치의 연대가 더 센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금 세력이 진짜 가치의 연대이고 이익의 연대를 하는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저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이러시는가 본데 그렇게 하면은 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용의가 있어요. 그 레드 보자고요. 그렇게 하면서 네. 이 조국 대표가 실제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민정수석실에서 했는지 네. 그런 것까지도 한번 까보자고요. 이게 저는. 그 레드팔 YDG 님이 잠시만요. 여기 혹시 지금 마이크에 이상한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네. 지금 BTS 행사가 내일이라서 미디어 지금 파사드가 시작이 돼서 저희는 지금 마이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지금 엄청난 폭죽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해량해 주십시오. 해량해 주시길 BTS입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그 레드팔 YDG님이 이거 제작진 한번 팩트 체크 해주시면 좋겠는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2021년의 기사를 찾아보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대표죠. 이재명이 경선에 통과하자 이례적으로 경찰과 검찰 모두에 대장동 철저히 이건 수사하라고 맞습니다. 이거는. 박경미 대변인이 발표했음. 승인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이제 수사 근데 지시한 거 아니냐. 요거는 뭐. 이제 대선 네. 후보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 2018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8년 사건. 2018년에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 시기에 가장 네. 이제 힘이 셀 때인데 그때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네. 이제 막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상태에서 네. 이제 경찰의 집중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고 기소 의견은 송치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일각에서는 이 경찰의 움직임을 보고 아니 정권 초에 이 문재인 정권이 가장 셀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여당 소속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팩트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확인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런 거를 단정적으로 사실이라고 저는 얘기할 네. 수가 없는 네. 위치예요. 네.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여러 정황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그런 네. 거고 그다음에
조국 수석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조국 수석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딱 닦는 거 보면 조국 수석이 그렇게 했다라고 돼 있는 거야. 저는 그게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5호 화법으로 돼 있고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게 다 제가 읽었던 기사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찾아보시면 2019년도쯤에 있었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서 찾아봤는데 그 1호 신문이라고 하는 거 쳐보면 바로 나오는데 윤석열 그 수사 저기 검찰이 그 수사를 이제 그 문재인 정부를 들이받는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뭐 그 좀 개인 사찰과 같은 그런 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 같은 것들이 포착됐다. 그런 기사들 찾아보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 근데 저 그 선생님 혹시 그 김어준 씨나 최욱 씨 비평을 하려면 나는 그거를 지금까지 막 몇천 번을 봤을 거다 그런 표현하셔. 진짜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그럼요. 아니 왜냐면 최욱 씨 같은 경우는 뭐 몇천 번 아니지만 김어준 채널은 낙검수도 시작해가지고 그것과 같이 우리가 성장한 세대잖아요. 다그서 그 흐름을 안 선생님 낙검수 보셨어요? 네? 낙검수 들으셨어요? 그 안 들은 사람이 있나요? 그분이 저는 안 들어가지고 시장이 개척자인데. 옛날 뭐 커뮤니티에서 보고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이제 한 박사님을 비판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과거를 이제 파묘하기 시작했다고. 나 파묘는 좋지요 나는. 근데 파묘를 해서 한동균이 신천지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묘를 했는데 까보니까 뭐 이제 칭찬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비판하시는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셨던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묘가 멈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거 동물농장도 가져왔잖아요. 오늘 무거운데 책을 많이 가져왔어요. 같이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을 했던 사람들이 그죠? 혁명을 한 다음에 그들이 혁명의 이상을 저버리고 같이 혁명을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배신자로 낙인 찍으면서 이 동물농장을 장악하는가. 그 혁명의 완벽한 배반을 보여주는 소설이 조지 오웰의 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이 소설을 읽게 되면은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너무나 그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왜 저는 뭐 이런 현실 세계에 나와가지고 비판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형태의 문학 작품을 봤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엄청나게 많은 아케타입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무슨 형인물. 우리 유시민 씨는 뭐 삼국지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냥 몇천 권의 책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물 캐릭터의 그 유형이 몇천 개가 제 머리 안에 있어요. 그걸 똑같은 형태로 지금 반복을 한다고. 이 동물농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동물농장이 무슨 전체주의를 비판한 그런 거라고 스탈린 체제를 비판한 거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스탈린 체제에 대한 비판이 여기 안에 모티브가 됐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전에 있었던 스페인 내전에서 벌어졌었던 그런 혁명 과정 안에서 혁명 세력이었던 존재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이 패권을 거기서 전부 다 쥐어 잡으려고 자기의 동지들을 배반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선생님이 조지 오웰의 이제 동물농장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최강욱 의원의 동물농장 발언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걸 비교할 수 없지만 이게 제가 제 기억이 맞나 해서 방금 다시 찾아봤는데 최강욱 전 의원은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설화가 굉장히 많았던 분이에요. 동물농장이 뭐였죠? 이 동물농장에서도 보면 앙컷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이런 여성 비하 발언했고 조국혁신당 성범죄 사건 났을 때도 민주당 행사죠. 가서 민주당 행사가 아니어서 더 조국혁신당 행사였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게 교육연수원장이었는데 조국혁신당 행사에서요. 이런 민주연수원장 민주당의 민주연수원장인데 조국혁신당 행사에 가서 조국혁신당에서 있었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이런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할 게 있냐. 이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이냐. 아니 피해자들이 버젓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하고 뭐 누가 이게 맞는지 자기가 좋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게 믿는 거 그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뭐 개 돼지의 생각이다. 그랬죠. 말을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그 조수진 의원 같은 분들 조수진 그분이 정확하게 지금 변호사신이신데 그분이 예전에 민주당 그런 후보로 나오시려고 했잖아요. 후보로 나오시려고 하다가 그 안 된 것도 무슨 무슨 성 논란 범죄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을
수임하고 그거 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니 민주당에 이런 사람이 뭐냐.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뭐 파묘해가지고 뭐 해요? 저는 하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은 저 같은 사람을 파묘해가지고 사람을 찍고 뭐 변호사가 당연히 아니 본인은 그런 거를 하면서 지금 거니까.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노무현 재단이라고 하는 그 무슨 굉장히 어떤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저도 노무현이라는 분은 저도 다 가슴 아프고 존경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 재단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앉아 있는 분이 거기에서 그러면은 그분 얘기하면 그 정체성에서 그렇게 맞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냥 지금 그 사람이 어떤 하는 역할을 보는 거지. 그 과거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무슨 또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걸 수임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민주당이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냐. 노무현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재단 적합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저는 파묘하는 거를 원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액션을 얘기를 보는 건데 아니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을 제가 진중권하고 저 조수진 씨 제가 진중권하고 뭐가 어떤 게 닮았어요? 눈 2개 있고 콧구멍 2개고 이런 거 닮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적 동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도대체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 도대체.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한 박사님은 이제 김어준 씨, 최욱 씨, 뭐 유시민 작가 긴 세월 동안 이제 그들의 글이나 말이나 이런 걸 수없이 봤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평을 하거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론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몇천 번 보셨다는 게 사실이 질문을 드린 게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그 비평이라는 게 저는 시집 하나 해설을 하는데도 비평가의 자세죠. 네, 시 한 편 해석하는데 얇은 작은 시 그거 하나 해석하는데도 100번은 읽고서 그걸 최소한 그거를 비평을 하고 그렇게 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김어준 씨, 유시민 씨에 대한 이런 형태의 비판이 나올 때 이게 무슨 뭐 한두 번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누적된 것을 계속 보면서 이것은 계속 그냥 두면 우리 사회에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럼 불과 그리고 조기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에 대한 과거에 대한 비판하는 게 아니고 현재 계속 그 일을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할 것이고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어를 해야죠 공동체에서.